안녕하세요. 2년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 전에는 시댁 근처인 안산에 살다가 지금은 친정인 평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게 하늘의 뜻이었던 건지 전 남편과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연 보내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면 제가 겪은 일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슈월드 얘기라서요. 설마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전 시어머니 같은 양반이 분명 있는 게 사실이랍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시모가 어쩌니 남편이 어쩌냐며 흉도 보고 웃기도 한다는데 차마 저는 그러지도 못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집안에 시집가서 2년 살다가 도저히 못 참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 결혼할 때가 28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요. 위로 시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때는 미혼이었습니다. 신랑과 시누이는 사이가 특별히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격이 좀 반대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남편과 3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했고 결혼 준비도 양가 문제없이 수월하게 진행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신혼 초부터 다른 식구들 중 유독 시누이랑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참고 넘긴 일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실 때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겪어보니 그 말이 맞다는 걸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도 문제였지만 시모와 시누가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황당한 시댁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누누이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는 시어머니라고 유세 부리고 싶지도 않고 대접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각자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너무 자주 보지도 말자. 그래야 너도 편할 거 아니니? 아무리 가족될 사람이라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저를 편하게 해주신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제가 먼저 연락도 드리고 가끔씩 만나 식사도 하고 그랬네요. 결혼해서도 이 정도 시댁이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예전 시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부모님은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하시다 보니 늘 바쁘시고 일에 매달려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은 집안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자는 아니었고요. 저 결혼할 때도 남편이랑 저 모은 돈만 가지고 반반 결혼하다시피 했으니까 시댁 도움은 거의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댁과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좀 잔소리하고 말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 크게 자식들을 간섭 안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필요할 때만 보고 살자던 어머니는 180도로 달라지시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휴직을 하고 1년 정도만 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였나? 한 번은 어머니가 오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너 집에 있지? 너 할 일도 없는데 잠깐 식당 일 좀 도와줄 수 있니? 예약 손님 있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래. 사람 쓰면 돈인데 잠깐 네가 와서 거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다. 아, 그러세요? 제가 몇 시까지 도와드리면 돼요? 그런 일 안 해봐서 서투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루치우고 나르는 일이 뭐가 어렵다고 그래. 11시부터 3시까지만 좀 도와주면 될 것 같구나. 갑자기 식당 일을 거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시길래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나 싶어 흔쾌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릇 치우는 일이지 식당 허드렛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그릇 치우고 허리 굽히고 일하는 게 처음 해본 저한테는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신우이는 회사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 그만두었고 어머니 식당에 나와서 일을 거둔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날 가서 신우가 일하는 거 본 건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하고 테이블에 주문 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손님 많은 시간에 제가 고군분투하는 거 보면서도 쳐다만 보기만 하고 테이블 위에 그릇 하나를 치우지 않더군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새언니가 신우이 훈계질할 수는 없는 일이라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님 다 빠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되죠? 저 볼 일 있어서 가보려고요. 어? 지금 가려고? 아이, 기왕 한 김에 저녁 타임까지 봐주고 가지 그러니? 집에 있는 애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가려고 그래? 할 일이 없긴요, 어머니. 저도 저녁 준비하려면 장도 봐야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일도 있어요.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저 이만 가볼게요. 해보니까 보통 일 아니지? 너도 그냥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내 식당 일이나 좀 도울 생각을 해라. 가족끼리 하면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마치 제가 일을 돕는 게 식당 인건비를 아껴준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설마 나더러 식당 일을 공짜로 해주라는 건가 싶어서 어머니, 저 시급 얼마 찾으실 건데요? 형님은 카운터만 보는데도 월급 주신다면서요. 시급 잘 챙겨주시면 가끔 도와드릴게요. 하고 떠보듯 빈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눈까지 부릅뜨며 이러시더군요. 어머 얘, 네가 우리 딸이랑 같니? 어떻게 시댁일 도우면서 돈 달라는 말을 해? 너 명절에 일하러 왔어도 시급 쳐달라 그럴 거 아니잖아. 그냥 도와주는 거지 무슨 아르바이트비를 달라는 거야? 역시나 저를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대해 잘 몰랐던 것처럼 어머니도 제 성격을 잘 파악 못하시고 저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확실히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더군요. 어머니, 저 지금 쉬는 게 건강 때문에 휴직한 거지 계속 집에 있을 생각 아니니까 저한테 집에서 논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급하시다 그래서 도와드린 거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서로 불편해질 것 같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딱 부러지게 말하는 제게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잠자코 있던 신우이가 끼어들어서 한다는 말이 옳게 결혼 전에 돈 많이 받고 이런 걸 알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집에서 놀잖아? 가만히 들으니 올케가 고급 인력이니까 공짜로 부려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돌려 말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앞으로는 부르지 마라 이런 거지? 형님, 제 말 뜻은 오늘은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으셨던 거니 이해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꼬아듣지 마셨으면 하네요. 반대로 형님이 시집간 시댁에서 이러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시댁 식구들 일 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부모님 이 식당도 나중에 기훈이한테도 지분이 있는 건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겠지만 제가 일할 게 아니라 남편이 와서 일하는 게 맞겠네요. 아무튼 제 생각은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고 가는 날선 대화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 식구들, 특히 시모랑 신우,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저 말하는 거 보고 아마 신우랑 시모도 같이 제 욕 엄청 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아마 저를 간보려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호구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 식당 일 사건 이후로 신우와 사이가 엄청 어색해지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이는 그 집안에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나이가 30이 넘고 사고 칠 게 더 이상 없다지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돈 사고도 치고 남자 사고도 치고 그 밑으로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 본인이 원해서 부모랑 한 집에 살면서 식당 일 돕는 줄만 알았습니다.
신우가 시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시댁에 가면 거의 시누이가 함께 있었는데요. 저랑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이미 다른 분들은 다 드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희 둘 먹으라고 김이랑 김치였나? 나머지는 반찬통 그대로 꺼내주셔서 먹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설거지를 좀 해달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남편에게 이러는 겁니다. 기훈이 너 처갓집 가서도 설거지하고 그러니? 옳게. 시댁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남편 부려먹는 거 보니 집에서는 안 봐도 뻔하겠다. 설거지라 봤자 밥그릇이랑 국그릇 달랑 2개뿐인데 제가 과일 깎는 동안 해달라고 한 거 큰 잘못인 줄 몰랐네요. 그냥 저더러 하라고 말했으면 덜 화났을 것 같은데 우리 친정을 들먹거리는 거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 집 가면 손님 대접받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고 와요. 과일 깎으려고 설거지 좀 부탁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그러세요? 물론 저도 날카롭게 되받아친 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 말 듣고 이러더군요. 아니 올케는 저번에는 우리 엄마 식당 와서 몇 시간 일해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더니 시댁 와서도 어려운 줄 모르고 식당을 부려먹어? 매사에 따박따박 따지고 참 피곤하게 산다. 제가 한마디 더 하려는데 남편이 가로막더군요. 에이, 당신 이제 그만해. 누나도 그만하자. 누나도 집에서 하는 거 하나 없으면서 내가 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냐? 그만두래. 남편이 말려서 멈추긴 했지만 기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후였습니다. 시댁 가족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봐야죠. 당신 누나 성격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나만 보면 으르렁거려? 혹시 당신의 집에서 나 나쁜 며느리인 거야? 가만 보면 그래.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나한테 며느리 도리만 잘하라고 하잖아? 솔직히 아까 같은 경우는 형님이 좀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신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뜻밖의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당신을 조금 질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좀 이해해라.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매사 트집 잡는 게 한두 개야? 질투는 무슨, 나한테 대체 질투할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누나보다 결혼 빨리 했잖아. 너랑 결혼할 때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나는 그게 좀 부러운 눈치였어. 사실은 우리 누나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 원래 회사 다녔던 거 당신은 모르지? 지금 어머니 식당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고 모른 척 해야 한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유부남하고 바람나서 더 못 다니고 잘렸어. 그게 소문나는 바람에 이 동네에서 한동안 얼굴 못 들고 다녔지 뭐. 회사에서도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더 다니게 할 리가 있겠어? 나 같아도 잘라버리지. 뭐? 형님이? 아니 하필 골라도 왜 유부남이랑 그랬대? 아, 모르지 뭐. 사람이 눈 맞는데 뭐 이유 있겠어. 어쨌든 그 일 있었던 거 우리 결혼하기 전 일이라 어머니가 쉬쉬하시는 거야. 당신도 누나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 남편 말로는 시누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불륜을 하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일 이후로 어머니 식당 일을 어쩔 수 없이 돕는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얼마나 그 남자를 좋아했는지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며 포기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지만 제 상식선에서 가정 있는 사람을 넘보는 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 그 말 듣고 내색은 안 했으나 시누이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다시 봤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지. 만약 내 언니나 동생이 신우처럼 유부남하고 눈 맞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말리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짓이잖아요.
범죄나 다름없는 거죠. 남편에게 그 말 듣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시댁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연락 없으면 저도 안 갔습니다. 식당에 일 도와달라고 여러 번 연락 왔을 때도 다 거절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이의 얼굴 안 보고 산다면 모를까. 시댁에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족 행사가 있으면 봐야 하는 거고요. 어머니가 시부 생신 앞두고 있을 때 연락을 주셨는데 저한테 아침 일찍 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와서 정 같이 부치자. 원래 결혼해서 첫 시부모 생일은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네 집에서 하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대신 여기 와서 음식하는 건 좀 도와야겠다. 미선이라도 좀 있었으면 일이 수월할 텐데. 아유, 정말 이럴 땐 딸내미가 있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뭐야. 어머니 말 들으니 신우는 집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보기 껄끄러운데 오히려 잘 됐다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근데 형님은 집에 안 계신가 봐요? 그게 일이 좀 있었지 뭐니. 일단 아침 일찍 오렴. 와서 얘기하자.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 일찍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대로 신우는 정말 안 보이더군요. 그날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생신상을 준비할 때까지도 신우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오셨고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는데도 신우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누구 하나 신우가 왜 안 오는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식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챙기지도 않는구나 생각했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형님은 안 오시나요? 형님한테 전화해 볼까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그냥 놔두라면서 우리끼리 하면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는 또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밥 먹는 내내 숟가락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시아버지가 먼저 그러시더군요. 세아가, 너는 아직 아기 소식은 없는 거냐? 깜짝 놀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 우리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알다시피 네 형, 쟤도 여동생 하나뿐이고 아들이 이놈 하나뿐이라. 아무튼 좋은 소식 기대할 테니까 노력해봐. 갑자기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휴직한 것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게 이유였거든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임신 준비를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었고요. 그런 사실은 잘 모르셨겠지만 당황스러웠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득하니 기다려보세요, 아버지. 아참, 근데 누나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왜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모님 두 분 다 얼굴이 그늘이지더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에휴, 내가 미선이 2년 때문에 속이 다 썩었어. 취직 자리 알아본다 그러더니 뭐가 어찌됐다 말도 안 하고 친구 집에서 당분간 살겠다면서 가방 하나 딸랑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아. 인연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 죽겠어. 네? 누나가 집 나간 거예요? 아이, 어린애도 아니고 친구 집에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신우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시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니가 꺼낸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며칠 전에 예전에 미선이 다니는 회사에 그 눈 맞은 놈 와이프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어. 미선이 어디냐면서 당장 데려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이미 얘는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왜 그러느냐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글쎄 그 집 양반이 회사도 사표 내고 집을 나갔다더라. 퇴직금까지 챙겨가지고 도망갔다지 뭐야.
거기까지 어머니 말 들으니 딱 감이 오더군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했죠. 그 두 사람 아마 사랑의 도피를 한 게 확실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쌍욕을 했습니다. 진짜 아무리 시댁 가족이라지만 참 개념 없는 인간이다 싶었고요. 저는 그 둘이 절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지들은 행복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이야 좋다고 해도 절대 맺어질 수 없는 나쁜 인연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후 시댁에 갈 때 신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잘 지내긴 하다 보더라 하고 대답은 하시는데 그 이상을 얘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더 아는 게 있을까 싶어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한 반년이 넘게 신우를 소식을 못 듣고 살았습니다. 다들 크게 걱정 안 하는 눈치길래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랑 맞지 않았던 신우이라 그런가 안 보고 살아도 오히려 괜찮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시도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해서 실패하면 당분간은 아이 생각은 접고 복직해서 돈을 모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갖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시댁이고 친정이고 친구들이고 다 연락을 끊고 살 정도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낯빛이 어두운 겁니다. 어머니랑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방법이 없다. 와이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을 언뜻 듣기도 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숨기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얘기는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집에 시집와서 왜 이리 상식 밖의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 모를 일이었네요. 여보, 내 얘기 듣고 놀라지 마. 무슨 일인데 그래? 더 놀랄 것도 없으니까 얘기해봐. 제가 추궁하자 남편이 털어놓은 얘기는 기상천외했습니다. 누나가 사실은 밖에 나가 사는 동안 애를 낳아서 왔어. 아마 애 아빠랑은 진작에 헤어졌나 봐. 그 남자는 본처랑 이혼도 안 했나 보더라고. 누나가 자기 혼자 못 키우니까 애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놈이 책임질 놈이겠어? 본처 무서워서 호적에도 안 올려줄 놈이잖아. 사실은 한 달 전에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애 봐주고 있는데 너무 힘드신가 봐. 그것 때문에 엄마랑 통화 좀 했어. 당신네 집안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 불륜남 애를 낳아왔다는 거야? 와, 기가 차다. 근데 알아서 둘이 해결할 일이지 애를 왜 어머니가 보고 계시대? 우리 누나도 참 대단한 게 갓난쟁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 남자는 또 어떻게 만난 건지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자기 애 낳은 것도 숨기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 뭐? 그거 완전 사기 아니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사기를 쳐. 이건 범죄야, 범죄. 당신이 말려야지. 아니, 애를 낳았으면 애는 또 무슨 죄야? 그 애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뭐? 시집 가서 팔자 고칠 생각을 애 엄마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애 낳아왔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와중에 다른 놈 만나 결혼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정말. 나 당분간 당신 집 안 갈게. 나한테 가자는 소리 절대 하지 마. 가뜩이나 나는 아이가 안 생겨 속상한데 신우는 쉽게 얻은 아이 그렇게 책임 안 지련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열불이 나고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한 게 사실입니다. 당신은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우리 누나한테 대체 왜 그리 차갑게 굴어? 어쨌든 혼자서 애까지 낳고 왔는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야? 우리 집 안 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전화 한 통해서 안부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불륜남 애까지 낳은 형님한테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나는 불륜남하고 사고 쳐서 애까지 낳은 거 솔직히 이해 못해. 얼굴 보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마. 남편과 다투고 나서 얼마 동안 냉전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은 저랑 다툰 이후에도 시댁에 왔다 갔다 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한 달 후로 다가온 복직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주셨다는 반찬이며 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가, 너 다음 달에 복직한다며? 애 가지려고 더 노력해보지 왜 급하게 복직하려고 하니? 쉴 수 있으면 좀 더 쉬어라. 제가 집에서 논다며 식단위까지 시키던 어머니였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더군요. 어머니, 저 집에서 노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계속 쉴 수도 없고 아이가 언제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복직해서 돈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저주저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전화로 하긴 그렇구나.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너 우리 미선이 얘긴 전에 들은 거지? 네,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당분간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 댁에는 남편이 갈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들릴게요. 어머니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집에 올 사람도 없고 택배 올 것도 없어서 누군가 했죠. 그런데 초인종을 누른 건 제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신우이였습니다. 그 순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를 보러 왔는지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일단 문은 열어줬습니다. 신우는 갓난쟁이 아기까지 아는 채였고 시모와 함께 왔더군요. 두 분 어쩐 일이세요? 올게. 오래간만이야. 근데 계속 우리 세워둘 거야?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일단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준비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을까? 근데 도저히 짐작이 안 가는 겁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한 건 신호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본론은 말하지도 않고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아기도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가 아기가 안 들어서는 몸인 것 같아 걱정이구나. 복직한다는 말 듣고 나서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 혹시 네가 아기 갖는 거 포기한 게 아닌가 했어. 어쨌든 내 말은 네가 애가 안 들어선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거나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니 걱정 말아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고맙죠. 시험관 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몸이 힘들어서요. 당분간 좀 쉬고 싶네요.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형님, 아이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 찾아가는 게 여의치가 않았네요. 제 말에 셀쭉한 표정을 짓더니 신우가 이러더군요. 올케는 가만보면 사람이 참 냉정해. 아니, 가족에 애를 낳았는데 들은 척 만 척.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쨌든 뭐 이젠 지난 일이나 내가 더 뭐라 하진 않을게. 오늘 온 건 올케한테 긴히 부탁할 게 있어서야. 네? 무슨 부탁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별다른 도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머니가 대화 중간에 끼어드시더니 이 아가, 내 말 끝까지 다 듣고 대답해야 한다.
이에 말이다. 너희 호적에 올려서 키워줬으면 한다. 그 말 듣는데 머리에 번개가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신우 애를 맡아 키우라는 시어머니가 정상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저희 호적에 올리라니요? 옳게, 나 결혼해야 하는데 애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애 좀 맡아서 키워줘. 어차피 올게 지금 애도 안 들어선다며. 얘 아들인 거 알지? 내가 미혼모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서 그래. 옳게도 황당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줘봐.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맡아 기를 생각은 추호도 없네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당연히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물러서지를 않은 겁니다. 결혼하는데 애를 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애 기르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그게 쉽겠어? 애 혼자 키울 형편도 안 되는데 마침 너는 애도 안 들어서고 게다가 아들이잖냐. 따지고 보면 피가 안 섞인 것도 아니다. 우리 기훈이 누나가 낳은 애인데 남남은 아니잖니. 혹시나 나중에 네가 애 낳으면 둘이 형제 맺게 되는 건데 얼마나 좋으냐? 우리 또 한참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야. 어머니와 신우 말인즉슨 신우가 초혼인 것처럼 결혼하기 위해 애가 안 들어서는 저더러 호적에 올려 자식처럼 키우라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결혼할 때 시댁 도움받은 거 없고 따지고 보면 제 돈 더 들여서 시집 왔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는 건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올케,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가족인데 올케가 모른 척하면 얘는 진짜 입양 보내야 할지도 몰라. 친부가 키울 수 있는 사정이 못 되거든. 그렇게 놔둘 건 아니지? 이런 거 외면하면 올케는 사람도 아니다. 대체 누가 누구더러 사람도 아니라는 건가요? 짐승도 자기 새끼 소중한 거 다 아는데 어쩜 저리 아무렇지도 않게 애를 입양 보낸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울분이 차오르다 못해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싫어요. 호적에 올리는 건 물론 절대 못 키웁니다. 낳은 부모가 책임져야지 왜 아이를 다른 가족한테 떠넘기나요? 일단 그 이유만 얘기해보긴 할게요.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화난 거 최대한 꾹 참고 대답했는데 어머니의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이미 기훈이는 다 알고 있고 애 호적에 올리는 것도 오케이 한 거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이가 벌써 승낙했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그럼 저는 그이랑 이혼해야겠네요. 그 사람이 키운다고 했으니까 호적에 올리고 혼자 키우라고 하세요. 제가 언성 높이니 시모는 이제까지 사탕발림하던 목소리를 바꾸고 똑같이 역정을 내더군요. 너 이렇게 못돼 처먹은 년이니? 인정머리 하나 없이 아주 못된 년이구나. 저 같았으면 책임 못지라이 처음부터 낳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인정머리였고 착살 맞다는 소리 듣는 거야. 어찌 생긴 애를 지우니? 이러면서 육지고리를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새끼한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지금 저한테 와서 애를 떠맡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 같으면 아예 안 낳았겠지만 그래도 낳을 결심했으면 어떻게든 키우려고 아등바등 살았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 당장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지랄을 하니 더 이상 말 안 하고 순순히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어차피 다 얘기된 거라 키워줄 수밖에 없을 거라나요? 그날 너무 열받아서 바로 이혼합의서 출력해두고 남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어머님이 연락했겠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남편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나는
누나 애 맞아서 키워주고 싶어. 아직 갓난아기고 지금부터 우리가 키우면 우리가 부모인 줄 알고 클 거 아니야. 당신 아이 가지고 싶다며. 애 갖는 거 힘들어서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우리 누나 애 길러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누나 너무 불쌍해.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가 맡아서 길러주자. 어? 당신 미쳤구나. 아니, 당신네 식구들이 통째로 다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애가 불쌍하지만 절대 길러줄 생각 없어. 생각이 다르니 결론은 이미 나와 있네. 이혼해. 이혼하고 당신 혼자 그 애 입양해서 잘 키워봐, 어디. 누나 결혼하려는 남자 누군 줄 알아? 우리 동네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 알지? 거기 사장 아들이래. 집이 아주 부자인가 보더라. 그런 기회 흔치 않잖아. 누나한테도 좋은 기회고.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여러 사람이 편해지는 거야. 막말로 우리한테 애 주고 누나가 모른 척 하겠어? 매달 애 키우는 비용도 줄 거 아니냐고.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누나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온 가족이 작당 모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기꾼 가족 일원이 되라는 거고요.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2년간 같이 생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건지 믿을 수가 없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싸우고 소리만 지르다가 지쳐서 저는 친정에 짐 싸들고 와버렸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친정아빠는 부부싸움에 친정에 쪼르르 온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다 털어놓고 말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도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실지.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말이라 그런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틀 정도 지나니까 자꾸 눈치를 주시길래 그때 앉아서 천천히 그간의 일들 말씀드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혼하겠다 말씀드리니 아빠 얼굴은 흑빛이 되고 엄마는 우셨죠. 김서방 당장 오라 그래. 내가 이 자식 죽여버린다 오늘. 아빠 그럴 거 없어요. 이미 이 인간은 나랑 이혼해서도 애 맡아 키울 거 결심한 사람이야. 너 하나도 손해볼 거 없다. 정신병자 같은 집구석 당장 이혼하고 나와.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착합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였어요.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이더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이후 남편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짧고 아이도 없으니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혼을 허락받고 할 것도 아니니 시부모님에게는 제가 따로 얘기할 것도 없었고요. 그건 전 남편 몫이니까요. 이혼하고 제 살림이랑 보증금 챙겨받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별 이상한 집안에서 시간 낭비하고 내 돈 쓰고 정신병 걸릴 뻔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비밀을 다 알면서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람의 인생이 진흙구덩이에 처박히는 걸 보고 있는 게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신우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주유소에 찾아가서 김미선 씨 아시냐 물어보니 웬 멀때같이 키 크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걸어 나오더군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하자 했죠.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구나 생각했던지 군소리 없이 그 남자가 따라오더군요. 혹시 김미선 씨랑 결혼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직 날은 안 잡았죠. 상견례 먼저 하자고 얘기만 나온 상태고요. 근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뭐죠? 돌려서 말 안 할게요.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그 여자 전 올케인데요. 다른 남자랑 낳은 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쪽이랑 결혼하겠다고 자기 낳은 애 저한테 떠넘기고 키워달라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이혼했고요. 이혼한 마당에 모른 척할 수 있지만 댁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럼 전 이만.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남자를 뒤로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느낌이 들며 속이 후련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둘은 맺어지지 못했고요. 그 소식은 전 시모의 전화를 받고 전해 들었네요. 아주 걸쭉한 육지거리와 함께 말입니다. 너 이년! 네가 일을 다 망쳐놨지? 야 이년아! 이혼했으면 네 살 길이나 찾을 것이지. 어디 감히 남의 혼사를 망쳐놔? 네가 이러고도 살 것 같니?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거 막아준 거 고마워해야 하실 거요? 이제 가족 아니니 한마디 더 할게요. 세상 그렇게 살면 죄 받아요. 남 속이고 다른 가정 파탄 내는 거 보통 죄 아니라고요. 애는 무슨 죄예요? 다들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 다 쏟아내고 그 집 식구들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2년 전 일이지만 사연을 떠올리다 보니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네요. 지금은 복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들 아이가 불쌍하다 하시겠죠? 저도 이혼하고 나서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계속 가슴에 남아 불쌍해서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그리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남이 낳은 아들 키울 자신도 없고요. 내 자식 아니라서 또 신우 아이라서 더더욱 싫었습니다. 저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고 성격 못 되쳐먹어서 남이 낳은 아들 내 아들이라 여기고 평생 봉사하면서 살 그릇이 못 되네요. 다른 분이라면 저와 다른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아요. 일단은 제 행복이 더 중요해서요. 저는 경력뿐만 아니라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제 사연을 보낸 겁니다. 모쪼록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기대해보며 제 기막힌 이혼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